가장 많이 잡힐 것 같아요. 흑산도. 흑산도에 땡입니다 이거는. 흑산도에서 홍어가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조선조 때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홍어가 가장 많이 잡힌 곳은 경상남도예요. 경상남도에 우리나라 홍어 잡힌 데가 17곳이에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충청도가 9곳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홍어가 많이 잡히고, 전라도는 고창, 군산, 부안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이 전라도 흑산도 쪽에는 아주 참 홍어, 맛있는 홍어가 잡힌다, 이제 그런 것이지 아주 홍어의 양이 많이 잡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홍어는 한류성 그런 어류거든. 그래서 경기도 인천 쪽에 백령도 일대에 홍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라고 그래요. 사실 홍어는 수심 최하 10m에서 100m 그런 수심 밑에 뻘밭에 이렇게 사는 식의 거기에 홍어가 진짜 홍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흑산도에서는 삭은 홍어를 먹지 않고 생홍어를 먹는 게 특징이고, 영산포는 이제 어떤 삭은 홍어,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삭은 맛의 어떤 삭은 홍어의 어떤 미학, 이것은 이 영산포에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흑산도 홍어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됐느냐 하면은 예전에는 백길이 목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흑산도 사람들이 고려 말대에 이제 공도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공도 정책에 의해서 흑산도 옆에 영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 말대에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오늘날에 이 영산강 주변 남포라고 있는데 이 일대다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도 주민들이 옮겨와 살았다 해서 이 일대를 영산현 그랬고, 또는 영산강, 영산포 이런 식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흑산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항아리에다가 이제 홍어를 담아가지고 오는데, 그때 배 타고 오는데 그 시간이 보통 막 일주일, 10여일, 보름 막 이렇게 막 걸리거든. 그때 당시에 배가 요즘 배가 아니에요. 바람 불면 가는 막 풍선이에요. 그래서 냉동 시대에 냉동이 없지.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거 이제 삭은 그런 홍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홍어는 특이하게 이제 그 암모니아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가스라나 이제 이런 그 노폐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들은 다 그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키잖아요. 근데 홍어는 소변으로 배출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그 홍어 비닐 있잖아. 껍질. 그 껍질로 전부 다 그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껍질에 묻어서 오랫동안 날짜가 가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숙성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몸에 유해한,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그런 그 숙성으로 이렇게 독특한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특한 맛감이 또 특별하다 해서 흑산도 사람들 여기 정착하면서 여기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수입산 홍어를 가져다가 여기서 많이 가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산도 홍어는 실제로 아주 귀해요.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보통 한 마리에 뭐 지금 보통 뭐 3,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가는 것들이 많거든, 홍어가. 그래서 칠레산을 많이 수입에다가 썼어요. 근데 칠레산도 거의 고갈 상태에서 쓰지를 못하고 지금은 우루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홍어들을 갖다가 많이 갖다가 쓰고, 또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홍어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그 사실은 그것도 수입산 홍어도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그 유사한 가오리라든지 간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대신 이제 묻혀가지고 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참 홍어 이런 이제 선홍색 홍어는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자체가. 구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또 먹으면서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자 듭시다. 우리 그 옛날에는 이제 지리적인 것 때문에 음식의 문화가 많이 바뀌는데, 사실 내가 그 한국의 밥상 최불암 씨가 하는 그 프로에도 내가 한번 잠시 출연해가지고 이 홍어라든지 전라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홍어장수 문순득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흑산도 옆에 이제 우이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우이도를 소흑산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문순득이가 이제 흑산도에 가가지고 아주 육질 상품이 좋은 홍어를 사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내륙에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육산도에 가서 홍어를 사가지고 오는 도중에 이제 풍선 그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걸 이제 표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출발한 것이 1801년도였는데 이때 표류를 오다가 며칠 한 달여 만에 도착한 것이 유쿠국이라고 오늘날에 이제 오키나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오키나와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저고리 같은 것을 길게 입고 바지는 안 입은 것 같고, 그 일본 기모노, 그리고 머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오키나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송환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바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로 해서 돌아와야 되거든. 근데 그 청나라로 가는 도중에 배를 타다가 또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도착한 것이 필리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서 또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또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리핀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교류도 하고 또 필리핀 문화도 익히고 말도 배우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카오로 갑니다. 그래서 마카오로 나가는 게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마카오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건 3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순득이가 3년 동안 표류를 하면서 그때게 보고 듣고 익혔고 사람들 접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했던가 봐.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이 흑산도에 유배화에 있던 소남 정약전 선생한테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전 선생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어떤 표류기로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그 문순득의 기억과 메모를 갖다가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그 쓴 것이 표의 시말이라는 그런 기록물로 나와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큐로도 나오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 삶의 이야기들이 동남아 삶의 이야기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아마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비록 상인이었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또 언어에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그 재질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제주도에 불시착 했을 때게 그때게 그 사람들의 통역 역할을 하면서 왕조실록에도 이제 남아 있거든. 그만큼 어떤 문순득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동남아를 갖다가 어떤 그 여행했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것이 보는데, 근데 혹시 홍어가 암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모든 음식이 수컷보다는 암컷이 냄새도 안 나고 그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암수 혹시 구분할 줄 알아요? 저는 잘 모르죠. 삿사람이라. 사실은 이제 암컷이 더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란기가 되면은 굉장히 육질이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그 더 맛이 쫄깃쫄깃한 있어요. 그래서 암컷이 더 가격이 비싸고 그 암컷에서 귀한 대접을 받아요. 이 홍어는 독특하게도 상어하고 같이 생식기, 그 수컷의 생식기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꼬리예요, 꼬리. 홍어의 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약간 꼬리보다 짧게 2개가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 이것이 생식기입니다. 그 홍어의 생식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남자 수컷의 성기제. 이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좀 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요. 홍어 준학으로 이렇게 낚시로 이렇게 잡을 때게 그 낚시에서 홍어를 이렇게 풀어내려면은 거기 가시가 손에 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어의 그 수컷보다는 암컷이 이제 값이 더 나가잖아. 그래서 홍어 장수들이 이걸 살짝 잘라가지고 감쪽같이 암컷으로 둔갑해서 이제 팔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홍어의 그 성기는 뺀 그 천대받고 무시받고 이제 이렇게 함부로 버림받는다 해서 우리가 하는 말로 만만한 게 홍어젓이다. 거기다 또 쓴 말이죠. 그 전라도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한 것이 만만한 게 홍어젓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어떤 욕이 아니라 어떤 홍어잡이들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어떻게 보면은 생활 문화라 할까?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로 전라도 홍어 할매 전통 진짜 홍어 집에 가보면은 그런 말들을 만만하게 뭐 홍어젓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자주 그냥 쓰는 말들이에요. 이게 욕이 아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여기 홍어애라든지 홍어의 그 성기 이것은 거의 값을 받지 않고 막 그 단골 손님한테 막 주는
예?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할멈 뭐 거시기 있지? 딱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알아먹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 만만한 것이고 홍어 조시라더니 그것만 챙기네 그놈 이거 뭐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그것을 또 내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옛날에 있었죠.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 세상이지만은 이제 그런 요즘 애들은 홍어 잘 얽힌 모르-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애들은 좀 잘 모르는 일이. 예. 근데 이제 홍어가 사실은 아까 성기가 수컷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미를 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교미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할 때에 만약에 암컷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교미한 상태로 그대로 따라 올라와서 수컷까지 잡혀버려요. 이거 양들. 그래서 이 홍어를 바다에 그 밝힌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음란할 음자, 바다 해자. 그래서 해음어라는 홍어의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바다의 음탕한 놈, 해음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는 홍어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자, 오늘은 나주에 와서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에서 우리 한소리, 소리명창, 한지연 명창과 함께 홍어 삼합을 먹으면서 우리 홍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한명창님 즐거우셨어요? 아유,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예.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영산포 홍어축제 5월 5일부터 하거든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